안녕하세요. 절세퀸 황경미 세무사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1월에 신고하셔야 할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2020년 4분기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신고하셔야 되고, 개인 사업자는 2020년 하반기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2021년 1월 25일에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만 신고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서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눠지시는데요. 일반 과세자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하신 것을 신고하시는 거고,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발생한 총 부가세에 대해서 이번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2월 25일까지 연장되긴 하였지만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부가세를 신고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세금을 얼마 정도 내셔야 되는지 미리 알고 싶으신 사업자분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1월에 마찬가지로 부가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에 주의하셔야 될 사항과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매출과 매입에 대한 사항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부가세 신고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규모 개인 사업자 감면이 시행되었는데요. 20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2020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하실 때에도 6개월간 매출액이 4천만 원에 미달하신다면 간이가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를 이번 신고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6개월 내에 폐업이나 또는 신규로 개업을 하셨다면 이 4천만 원 기준을 6개월로 환산하여서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개인 사업자 감면 같은 경우에는 공급 대가, 즉 공급가와 부가세를 모두 합친 매출액 합계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그만큼 감면하여 주는 건데요. 도소매나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율이 10%, 제조나 숙박, 정보통신업은 20%, 그 외에 건설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은 30%가 적용되시는데요. 이만큼 간이가세자 수준으로 감면하여 주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릴 점은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4천만 원 미달하시는 분들을 간이가세자 수준으로 감면하여 준 이유는 2021년부터 간이가세자 기준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는 종전에 간이가세자 기준이 연 매출 4,800만 원이었다면 2021년부터는 간이가세자 기준이 연 매출 8천만 원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시다면 사업장 모두를 합친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간이가세자 8천만 원 기준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으시고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 부가세 감면을 꼭 적용시켜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소규모 개인 사업자 감면은 자동 적용되시는 것은 아니고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을 하셔야지만 부가세 감면이 간이가세자 수준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간이가세자 분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에 대해서 모두 다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자 분들의 매출이 3천만 원에 미달하셨다면 신고는 하되 납부 의무는 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부가세 신고에서는 간이가세자이면서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 신고는 하지만 부가세 납부 의무는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가세 신고 때 새롭게 들어온 것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 부가세 감면 조항과 간이가세자의 부가세 납부 면제 조항입니다.
이걸 주의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매출 신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매출 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그 매출액을 그대로 끌고 오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없도록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 누락이 나중에 적발되실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가산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튜버 분들, SNS 마켓 하시는 분들은 그 매출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그 매출이 발생하는 피지사라던가 오픈마켓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서 부가세 신고에 꼭 반드시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기요나 배민 매출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요기요나 배민으로부터 매출액 자료를 제공받아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나중에 A 사업자의 매출과 B 사업자의 매입에 대해서 상호 대조를 해보기 때문에 매출 누락에 대해서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꼭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이 매출에 대해서 또 감면받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를 많이 거래하시는 음식점이나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발행이 많으실 텐데요. 이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발행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매출액에 대해서도 일부 공제를 하여주는 제도인데요.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3%에서 2.6%까지 발행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거래처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상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납부를 하시고 돈은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못 받을 때로부터 10년 이내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을 하시면 부가세 매출 세액에서 대손 처리, 즉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하여 줍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부가세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매입 자료를 얼마나 많이 잘 갖추느냐에 따라서 부가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이걸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즉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다 표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을 하는데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대신 부가세를 보관하고 있다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도 적격 증빙이 있는 것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이라 함은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 계산서를 말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상에 부가세가 표시된 금액만큼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이 영수증이라던가 송금 내역이 있으신 경우에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에 비용 처리하실 수는 있지만 부가가치세에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적격 증빙 자료가 있는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부가가치세는 100%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고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요. 불공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용도로 쓰신 신용카드 내역이나 현금 영수증 내역은 부가가치세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 사장님과 호텔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선물을 구입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과 관련된 세액도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이라고 함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만 공제가 되지 않는데요. 즉 1000cc 이하의 레이 같은 경차나 9인승 이상 되는 카니발 같은 자동차 또는 화물차는 구입하시거나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모두 다 부가세가 공제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반떼나 그랜저 같은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하신 금액도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올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지출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이 넘어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작년에 쓰신 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2월 31일이 지나고 20일 이내, 즉 2020년도에 쓰신 비용은 사업자 등록을 2021년 1월 20까지 하신다면 2020년에 쓰신 비용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조금 더 아끼시려면 사장님 본인이 쓰시는 통신비나 핸드폰비, 그리고 전기요금, 사업장에 있는 전기요금 꽤 많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사업자 등록 번호로 세금 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되신 거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해당 사업장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통신비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 요청을 반드시 해두셔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의제 매입세 공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상에 적힌 부가세 금액만큼만 공제가 되는데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그 농수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오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이 구입을 하시는 거라 부가세 공제도 없습니다. 여기에 특례사항으로 그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셨을 때 부가세에 가름해서 공제를 하여 주는 게 의제 매입세의 공제입니다. 여기서 매출액이 2억 원이 안 되시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109분의 9만큼 의제 매입세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2억 원이 넘으신다면 108분의 8만큼 의제 매입세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을 사오신다고 하시더라도 계산서나 영수증 같은 증빙을 반드시 챙기셔서 의제 매입세 공제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릴 점은 사업에 필요한 설비나 인테리어 같은 고가의 투자를 하셨다면 조기 환급 대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고를 하시면 15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을 빨리 해준다는 겁니다. 즉, 화물차를 구입하셨거나 사업에 필요한 인테리어를 설치하셨거나 그렇게 되신 사항이라면 지출한 부가세만큼 빨리 환급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가세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올해 주의하실 점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 부가세 감면은 감면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지만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간이가세자는 2020년부터는 4,800만 원까지는 부가세 신고는 하되 납부 의무는 면제되신다는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셔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